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FTA 관세무연구원의 대표 김용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다 뒤에 앉으셨어요? 앞에 가까이 오면 누가 해치나요? 네, 오늘 날씨도 꽤 더운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반갑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이론반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예, 지금 다 듣고 계시죠? 아니에요? 예, 거의 다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맞아요? 2차를? 그럼 3동차, 그렇구나. 자,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학원에서 약간 커리를 바꿨죠. 그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 이론 2달, 그 다음에 심화 이론 2달,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맵 과정해서 모의고사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이 예전 2차 시험이 이제 서술 시험이었으니까 그 서술 시험에 마친 여러 가지 좀 컬이었거든요. 예전에는 2차 시험에 책에 없는, 교재에 없는 것들도 꽤 나왔고, 시사적인 것도 꽤 나왔고, 막 그랬기 때문에 논문도 봐야 했고, 이런저런 책 다양한 걸 많이 봐야 됐기 때문에 뭐 심화라든가 맵 같은 게 되게 많이 필요했는데, 요즘 다 아시잖아요. 최근 기출문제도 다 보셔서 아시죠? 굉장히 이제 단답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커리를 좀 저희가 변경을 했고,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제 종합이론이 이제 4월부터 7월까지 총 4달 과정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월부터는 핵심 이론이라고 해서 2달 과정으로 이제 짧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담당 관세사님들께서 오실 거예요. 오셔서 앞으로 2달 동안 핵심 이론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다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회가 처음이 아니시니까 대부분은 다들 보셨겠지만 이제 40기 관세사 합격자 분석 수험 계획하고 그 다음에 강사진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다 뭐 유명하신 분들이라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2차 대비 시험 대비 커리큘럼 하고 말씀드린 이제 오늘 전용대 관세사님이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이제 관세법의 임혜진 관세사님, 그 다음에 관세열표의 최두원 관세사, 그리고 무역실무의 정지한 관세사, 이렇게 세 분이서 뭐 거의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 관세사님들은 다르더라도 과목별로 종합이론 때 그 핵심 이론 때 진행되는 건 비슷할 테니까 예, 듣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합격자 분석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조를 좀 드리긴 했어요. 지금 시험의 응시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그죠? 그래서 2015년 뭐 16년만 해도 뭐 2,800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1차 응시 인원이 1,499명. 오늘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기가 내려오는 시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1차 합격한 인원이 381명 밖에 안 돼요. 400명이 안 돼요. 그럼 이 381명이 내년 2차 유예 시험으로 이제 도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아마 요 정도 인원이 합격을 할 텐데, 한 380명 정도가 만약 한다고 치면, 저 중에 동차 합격자는 한 50명, 60명 될까? 그렇겠죠? 예. 그러면 실제 내년 2차 경쟁률은 어떨까요? 되게 낮아지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시험이 정말 큰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1차 이제 접수하고 하는 인원을 저는 이제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작년을 바닥을 찍었고 올해부터는 또 1차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좀 긴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긴장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빨리 좀 이 바닥을 떠야 한다. 합격을 해서. 그래서 내년이 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합격자 관련된 통계인데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녀 비율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 비율이 드디어 처음으로 남성을 초월을 했습니다. 추월을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는 아무래도 20대가 가장 많은 이제 77%를 차지를 하고 있고, 30대도 한 20%, 그 다음에 작년에는 40대도 2%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해 동차 비율인데, 뭐 동차라고 앞에 하셨지만, 뭐 그래도 확률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그죠? 그래도 유해보다는 좀, 불리한 건 사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해가 아무래도 내년엔 기회가 더 있을 것이다. 동차보다는. 그리고 수험 기간인데 뭐 남들 수험 기간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은 평균 수험 기간이 30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횟수로 한 3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합격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가 있냐면 언제까지 이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들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회계사는 1차를 어느 기간 안에 못 붙으면 회계사는 1차 시험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 1차를 어느 기간 안에 못 붙으면 접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기간일까요? 네, 3년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안에 회계사 시험 1차도 못 붙으면 접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관세사는 조금 쉬우니까 회계사보다는 그래서 3년 안에 2차까지 붙는 거를 목표로 하시라고 말씀을 저는 꼭 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 2차 이제 유예로 해서 이제 준비가 된 상태로 유예 시험을 봤어요. 근데 뭐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100번 양보해서 그 학생은 잘 쓴 건데 예를 들어 뭐 특정 과목하고 그 채점 교수님이랑 뭐가 좀 케미가 안 맞아서 예를 들어 관평이라든가 등등 좀 변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3년차 동차로 다시 한번 시험을 보는 거예요. 2차를 다시 한번. 그러면은 2차 유예 때 봤던 그 채점 교수님들이 다시 들어오시진 않거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연속 같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과목을. 그럼 이제 성향이 다른 교수님들한테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한테 다른 관점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4년차를 또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2년차 때 만났던 교수님들이 또 올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예에 가장 합격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혹시라도 안 된다면 3년차 동차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여기 통계도 나와 있지만 3년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합격자가 굉장히 비중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통계적으로 저게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남들은 오래 하니까 나도 오래 할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그 전체 평균이랑 합격자들의 평균인데 뭐 이 전체 평균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 갓 끝난 그런 유예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점수를 다 낮춰놓은 점수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합격자들 점수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60점이 넘고 있긴 한데 작년에는 관세 평가가 조금 점수가 낮았죠. 근데 이거는 매년 과목마다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시험은 어떤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상대평가. 그죠? 상대평가죠. 90명 뽑으니까. 그래서 점수보다는 내가 몇 등 안에 드는 게 중요하다? 90등 안에 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특정 과목이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좀 다 시험을 못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목의 꽈락을 넘기지 못한 사람이 90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90명을 맞춰야 되니까 점수 조정을 해요. 그래서 90명은 다 일단 다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수보다는 일단 남들보다 1시간씩 공부를 더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남들보다는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지켜보면 그러니까 100점 목표 아니면 완벽을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니 다 외워지지가 않아요. 맨날 까먹어요 라고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죠? 그러면은 합격한 분들의 점수를 보라고요. 평균 점수를. 다 60점대인데 심지어 관평은 59점인데 그럼 저분들은 다 외웠겠냐고. 다 외웠으면 점수가 저 모양은 아니겠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합격한 사람들도 다 못 외웠다는 증거 아니에요?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말은 맞겠지만 다 외웠다라는 그 합격수기는 저 합격수기 갖고 있는데 거기 다 외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뻥이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약간 MSG가 있다. MSG가 있다. 그리고 그 합격수기를 쓰는 시점이 그 합격자 발표하고 한 달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뽕을 맞은 상태에서 지금 쓴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 외워진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걸려있는 뭐죠? 저 우수답안지? 그 우수답안지 막 보면 거의 기계가 쓴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 정도 쓰려면은 지금 이 시점에 저분들이 작년 이 시점에 저렇게 썼을까요? 아니야. 모의고사 거치고 몇십 회독을 하니까 이제 저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지 지금 이 시점에는 손도 못 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작년에는 거의 한국 외대가 싹쓸이를 했고요. 그죠? 90명 중에 13명이나 배출했어요. 원래 1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클레임이 걸려왔어요.
13명인데요. 이래가지고 쏘리 해가지고 한 명 더 늘렸는데, 아무튼 올해는 어떤 학교가 또 휩쓸게 될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온오프라인 뭐 비중인데 합격자들, 자, 위에 있는 부분은 온라인 강의만 수강하신 분들이 되겠고, 그 노란색이 좀 바뀌었네요. 예. 이게 온라인만 수강하신 분들이 노란색, 이게 앞뒤가 좀 바뀌었습니다. 위아래가. 그 다음에 오프라인과 병행하신 분들, 오프라인만 들었거나 오프라인도 수강하신 분들이 이제 36%. 그래서 저것만 보면 온라인만 듣고 합격한 분들의 비중이 높은데, 이제 그 온라인 수강자들 내에서의 합격률과 오프라인 병행자들 내에서의 합격률을 따져보면은 좀 차이가 크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듣고 계신 분들, 네. 그나마 확률을 높은 걸 선택을 하신 거죠. 예, 온라인이라서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최종 목표는 내년 2차 합격인 건 다 똑같을 거고요. 지금 이제 학원 진도에 맞춰서, 아니면은 개인적인 또 진도가 있을 것이고, 열공반을 하시는 분들은 또 열공반 진도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좀 이따가도 이제 나오겠지만, 그 요거랑 관련된 거예요. 4월에서 7월이 향후 1년을 좌우하게 된다. 작년에 2차 유예로 보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첫 유예 때 이 4월에서 7월 사이 공부 좀 열심히 하셨나요? 그럼 직장을 지금 그만두시고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그만두시려고요? 화이팅입니다. 이런 분들이 꼭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형과 오빠를 위해서 양보할 생각 없어요? 절대 안 돼? 그 그러니까 3월 달에 1차 시험 보면 이제 가다반이 발표가 되니까 그날 당일날 거의 알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일단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아마 1차 시작하실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이 많으셨을 거예요. 2차가 되게 어렵대. 1차는 좀 쉽대. 그지? 예. 그래서 1차 뭐 큰 생각 안 하고 들어왔는데, 헐. 회계학도 엄청 어렵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영어도 양이 겁나 많고, 관세법도 쉬운 것 같은데 양이 또 되게 많고, 내세법은 양은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그래서 1차 공부하면서도 아마 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이 정도라고? 1차가 이 정도라고?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무튼 고생을 오래오래 해서 1차를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좋겠죠. 벅차고. 저도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되게 추운 겨울이 지나서 봄철이에요. 꽃도 피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상태? 약간 풀어지는 상태, 솔직히. 자, 그리고 이제 5월 달 또 되고 하면 또 학교 축제도 있고요. 아주 놀기 좋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5월 달이면 밖에서 저녁에 술 먹어도 별로 안 추운 날씨니까 피크닉도 가기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7월이 됐잖아요. 지금 어때요, 밖에 날씨? 더워요. 예, 더워서 공부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친구가 와가지고 또 슬쩍 건드리네. 야, 우리 강원도 가기로 했는데, 아니면 야, 우리 저희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가자. 그러면은 안 돼 새끼야 이랬다가 생각해보면 시험이 아직 얼마 남았어요? 7월 기준으로 한 1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못 이기는 척 휴가 갔다 오고 해요. 피서 갔다 오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피서도 만약에 3박 4일 갔다 온다 그러면 그 3박 4일만 딱 지워지나요? 어때요? 가기 전에 엄청 뭐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은 좀 마음이 들뜨고, 또 피서 갔다 오면 또 피곤하죠. 자, 그렇게 하면은 거의 뭐 열흘 정도는 날려요. 열흘이나 보름 날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8월까지 더운 여름을 그렇게 그냥 지나버리고 나면 이제 9월 달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추석도 달력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올해가 거의 끝나간다는 위기감이 생기죠. 그때 이제 학원으로 상담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어떡해요? 지금 학원 진도로 보면 이제 뭐 기출문제 풀이 막 들어가는 시점인데, 저 기본 이론도 다 못 끝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럼 저는 아니야,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화이팅! 이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끝난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아직 7월 한 달 남았잖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
마음 편하게 책을 보면서 암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해볼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의고사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이란 걸 안 해요, 사람이. 그냥 외우려고만 하지.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근데 내가 베이스를 잘 깔아놨다면 암기가 굉장히 탄력이 붙어서 되게 잘 나가는데 베이스를 못 깔아놓으면 이게 암기가 되겠습니까? 무턱대고 못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그거를?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2차 시험에 떨어지겠죠. 4월에서 7월 날린 친구들이 거의 떨어져요.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부터 동차 준비를 하면 돼요. 근데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공부가 안 될까? 합격자 발표 안 할 때까지 또 손을 책을 잡질 못해요. 그러면 합격자 발표가 언제 나요? 10월 중순? 그럼 그때 발표 난 거 보고 당연히 떨어졌지. 근데 그거 보고 또 멘탈이 나갔네 어쩌네 그러면서 또 좀 방황을 하다가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하자 라고 마음 먹고 하고 노는 게 몇 월? 11월이에요. 그럼 11월에 동차 준비를 한다 그러면 2차 공부를 할까요? 1차 공부를 할까요? 유지방 보고 싶지 않아요? 유지연회계사가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1차도 마음대로 그러니까 2차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멘탈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어영부영 1차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차를 만약 합격을 한다 쳐도 이제 또 3개월 남잖아요, 2차까지. 그럼 그 사이에 또 뭐 하겠어요? 그냥 예전에 했던 거 다시 또 외우는 거지. 그래서 최초 2차 유예 때 이 4월, 7월을 제대로 못 보내신 분들은 실력이 나아지질 않아요. 계속 그 무한 루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2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목표대로 여러분들 하루하루 좀 열심히 살아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목표한 거를 다 외우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 정해놓은 거를 다 끝까지 한번 봤다는 거에 의미를 좀 두세요. 다 외우는 거를 목표로 삼으면 힘들어요. 사람은 까먹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루하루 일정도 여러분들 다 세워서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뭐 다 아실 거고, 근데 마지막에 합격 수기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한번 좀 보고 계세요? 2차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는 합격 수기를 봐도 크게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2차 공부를 하는 중에 합격 수기를 보면 그들이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어떻게 위기를 좀 극복했는지가 좀 보일 거예요. 이제는 공유하는 어떤 기억이 뭐랄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합격 수기 어디다 버리지 마시고 이제 좀 머리 식힐 겸 할 때 그때 한 번씩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수진 소개인데 워낙 다 유명하신 분들이라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청희 간사님 얼마 전에 염색을 하셨나 되게 젊어지셨던데. 자, 그리고 F2팀은 이제 판창원 간사님, 오수기 간사님, 최동 간사님, 그 다음에 뭐 관세평가의 전용대 간사사, 무역실무의 정재환 간사사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커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4월, 7월은 종합이론이라고 해가지고 4개월 과정으로 이제 지금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 듣고 계세요? 따라갈 만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기본이론 2달 확 지나가 버리고 복습할라 했더니 또 심화 와가지고 심화 또 2달 확 날아가 버리니까 학생들이 따라잡지를 못하고 그냥 벙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4개월로 천천히 좀 진도를 나가자라고 해서 지금 했고, 자, 그래서 이제 4월에서 7월 종합이론은 강의 중심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8월하고 9월은 뭘 할 거냐? 자, 4개월을 우리가 쭉 달려왔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8, 9월에 진행되는 핵심 이론은 주 1회 강의예요. 과목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의가 좀 적어요. 그럼 그만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혼자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빨리빨리 돌리면서 그동안에 했던 거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을 통째로 외우면 좋겠지만 통째로 그냥 첫 페이지부터 외우는 건 정말 무식한 방법이고, 일단 먼저 선별을 좀 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부터 외워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 아니야? 무조건 1페이지부터 외울 거야? 뭐 그러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자료를 드릴 거예요. 핵심 이론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외워라. 사람이라면 외워라. 양심이 있으면 이거는 외워라. 뭐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외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을 붙여가면은 그게 본인만의 서브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차는 정말 중요한 게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본서를 점점 놔야 돼요. 시험이 목전인데 기본서 보고 있을 거야?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는 내가 딱 만들어 놓은 어떤 엑기스라고 할까? 최소한 요거는 무조건 외운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걔를 무한으로 회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큼 무조건 다 외우고 들어가자. 거기서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할 수 없지 뭐.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서 안 나왔다라는 거는 얘가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별로 안 중요한 거. 그럼 남들도 못 쓴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러니까 2차 시험 망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남들이 잘 쓰는 걸 내가 좀 못 쓰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남들도 못 쓰는 부분, 그러니까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나왔어. 짜증나죠. 근데 나도 못 썼지만 다른 사람들도 어때요? 못 써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남들이 좀 잘 쓰는 거를 내가 좀 수준을 낮게 썼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후자인 친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전체를 다 외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도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때 이걸 다 직접 셀프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이 어느 정도 자료는 제공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10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모의고사 대비해가지고 이제 실전 문제 풀이,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법 뭐 이런 것들. 근데 옛날만큼 작성법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이제 단답형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1, 3월에 모의고사. 그래서 1, 2월 달에는 8분의 1 진도, 3월에는 4분의 1, 2분의 1 진도. 그 다음에 진짜가 이제 4월부터죠. 전범위 모의고사.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뭐 중복이니까 넘어가는데 참 그 대외화는 8, 9월 중에 개강이 순차적으로 될 거예요. 각자 이제 들으시는 그 관세사님 일정에 맞춰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외화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혹시 동차하시는 분 앞에 계시다고 했고, 자, 만약에 내년 동차 합격이 이제 정말 목표가 되시는 분들은 1차 공부도 많이 하셨던 분들은 12월까지는 계속 2차를 쭉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1월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위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학은 조금 불안하다면 10월, 12월부터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거의 좀 약간 도박 같은, 도박이라기보단 모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2차 동차를 무조건 하겠다는 쪽에 비중이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약간 안정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10월, 12월 달부터 이제 1차를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거의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1차만 하기에는 시간이 좀 길다라고 하시면은 한 8, 9월쯤 아니면은 9, 10월쯤에 2차를 한번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뭐 사진을 찍어 가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 페이지를 좀 열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은 핵심 이론이 끝나는 9월까지는 여러분들의 이론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 완성 단계. 그래서 이때까지 암기가 끝나야 된다라는 강박은 좀 버리시고, 암기는 forever 영원히 가는 거예요. 시험 직전까지도 다 외워질까요? 내일이 시험인데 다 외워 있을까요, 오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신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 마지막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매주 테스트가 진행되는 거는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쪽지 시험 보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시험 직전까지 기본서를 들고 다니면서 볼 거냐, 아니면 내가 꼭 외워야 될 것들만 정리해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100% 외우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나만의 엑기스, 서브노트라고 명명을 하든 목차노트라고 명명을 하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으면 공부할 때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핵심 이론에서는 자료를 제공해 드린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12월, 12월은 문제에, 그 다음에 시간에 이제 좀 적응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논술시험일 당시에는 시간 관리가 중요했어요. 문장을 쓰고 글을 쓰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알면 몇 글자 쓰면 되고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대죠. 그러니까 요즘 2차 시험은 시간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아예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거랑,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아요. 한 20분, 30분 남았어요. 멍 때리고 있어요. 실제 시험인데. 근데 아예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랑 봤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못 쓰고 있는 거랑 어느 게 더 짜증날까요? 후자겠지 당연히. 그치? 아예 모르면 그냥 에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것들은 진짜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일단 요거부터 시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타겟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암기에 타겟이 서 있지 않으면 이게 암기가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은 모의고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요거는 작년 합격자들한테 뭐 어떤 부분이 중요했냐, 합격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중요했냐라고 했더니 요즘 시험 트렌드에 맞게 암기가 제일 중요합디다라고 이제 대답한 분들이 69명, 52%고,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여기 초록색 부분이죠. 37명, 30%가 약 공부 계획과 학습량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도 강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강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공부를 좀 해보니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합격자잖아요. 합격자들이니까 뭐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상태일 테니까. 예. 반면에 이제 이런 분들이 중요시했던 건 뭐냐? 공부 계획과 학습량. 그러니까 아마 합격을 하긴 했지만 마음속에는 약간 좀 후회 같은 거,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좀 게으름을 피웠다던가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던가 등등.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옮겨야 되니까 암기가 제일 중요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건 관세사입니다. 저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열공반을 운영하고 수장으로서 한 5명 선생님하고 함께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정재환 선생님 아주 밖에서도 저도 들었는데요. 귀가 쏙쏙 박히게 많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피로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길게 뭘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한 5분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현장에도 열공반을 가입해서 지금 함께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건 지금 7월 달 끝나고요. 이론 강의가. 그 다음에 또 8월부터 9월까지 이론 강의가 또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또 이론 강의가 또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이론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뭐든지 자기의 실력이 되거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의를 많이 듣는 것은 학습의 문제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력을 키워서 그 바탕에서 답안을 작성하고 합격점을 넘어가면 합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열공반에 가장 중요한 건 좀 이름이 계속 유치하다고 바꿔라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이 공부, 개인 공부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합격에 더 근접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올해는 한 40분 넘게 지금 현재 같이 하고 계세요.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프리반도 했고 지금 7월 달부터도 개강을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자랑 아닌 좀 자랑을 하자고 하면 프리 때 22분이 강의를 신청하셨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7월에서 12월까지 본 열공반에 다시 저희한테 지원하신 분이 20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2분을 제외하고는 20분이 다시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이라고 하면 재구매율이라고 할까요? 그게 높다. 여러분들도 더 이상 학습을 위한 강의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력이 될 수 있는 공부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리를 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하는 시간이 항상 마지막이다 보니까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운영된다든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얘기할 수 없어서 홈페이지에다가 영상을 띄워놨으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 함께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